네, 한판 승부 이번 주부터 6시 정각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고요. 자, 한판 브리핑 김수민 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통령의 해외 순방 도중 불거졌던 발언 논란. 자, 어제 대통령도 직접 진상조사,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만 대통령실이 법적 대응에 직접 나서지 않겠다라는 입장이네요. 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내부에서 소송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했다라고 하면서 직접 고발하거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불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라고 밝혔습니다. 예.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현재까지 대통령실이 언론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등 법적 대응에 나선 적은 없었습니다. 이 기조를 이어간 것이다라고 풀이를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기자단의 보도 제한 해제 이전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 회의에서 논란이 제기된 경위에 대해서는 진상 규명을 해야 된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 대통령실의 또 다른 관계자는 언론에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국민의힘 인사들이나 몇몇 시민단체들이 고발에 나선 만큼 직접 나설 필요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예. 근데 이제 언론계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6개 언론계 현업단체들이 오늘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죠. 네,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한국영상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등 6개 현업 언론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논란을 수습하기는커녕 진실게임, 책임공방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언론단체들은 문제를 먼저 인지하고 비보도 요청을 한 것은 대통령실이었음을 주장을 했고요.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는데 22일 오전 7시 20분쯤 대외협력실 공무원들이 영상기자단 사무실로 찾아와서 문제가 되는 영상이 있으니 모니터할 수 있겠냐라고 했고 비보도 요청을 영상기자의 직업윤리에 맞지 않아서 거절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자막에 대해서는 여타 언론사들도 각자의 판단으로 같은 자막을 썼다는 것을 강조를 했고요. 진상은 대통령 측이 밝히고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예, 자세한 얘기는 브리핑 마치고 윤창현 언론노조위원장을 직접 인터뷰하겠습니다. 자, 대통령실이 관련해서 법적 대응에 직접 끼지 않겠다는 입장 어떻게 들으셨는지 진 작가님부터. 법적 대응을 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이게 뭐 이렇게 큰 사안입니까? 간단하게 대통령이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 인정하고 사과하고 그다음에 언론에 보도된 그런 방향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명하는 게 순서였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게 처리할 문제고 이게 뭐 이렇게 지금 일주일 넘게 떠들 문제인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언론하고 또 다른 또 제2라운드를 펼칠 생각으로 보이는데 꼭 그래야 할 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네, 대통령실이 안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금 명예훼손 등 관련 고발 진행할 모양새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굳이 그럴 필요 있나 싶거든요. 저는 분명히 이제 MBC에서 자막을 그렇게 쓴 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고 보지만 예. 그게 무슨 악의를 가지고 썼던 건 아니거든요. 어느 순간에 그렇게 들을 수 있겠고 그 순간에는 본인들도 그렇게 그게 맞다라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거기까지 감안을 해야 되는 겁니다. 언론이라는 예. 게 뭐 항상 100% 올바른 보도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실수도 예. 나오는 거고. 다만 그 실수가 악의적이었는가 정말 고의적이었는가 이걸 봐야 되는데 제가 볼 땐 그렇게까지 보이진 않거든요. 자, 김 소장님. 그러니까 MBC가 자막을 달아 보도를 했고 어제 SBS 주영진 앵커도 얘기를 하지만 우리도 우리대로 판단해서 바이든이라고 내보냈다. 그럼 우리가 MBC 따라했다는 얘기냐라고 지금 다른 방송국 사들도 불쾌해하고 있고 예. 원본 소스를 보고 그 당시에 들었던 대로 다 각자 보도를 한 거지 MBC가 나를 따르라라고 해서 다른 공중파들이나 언론들이 따라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 예. 사태 본질이 MBC가 이 자막을 쓴 것도 아니고 그리고 대통령실은 자꾸 엠바고가 풀리기 전에 어떻게 이 파일을 입수했느냐라고 따지는데 뭐 어제부터 계속 설명을 드립니다만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캡처본이 저에게도 심지어 저 같은 사람에게도 9시 20분에 이미 와 있었는데 아이고 이런 얘기하면 또 수사받으려나요? 이런 얘기 하는 데까지 이렇게 위축돼야 하는 게 이게 예. 꼭 하셔야 되는 일인지 모르겠고요. 그래서 직접 끼어들게 자제하는 게 아니라 부추겼지 않습니까? 야당의 공세에 대해서는 대통령실보다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라고 하는데 야당이 공세를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이 야당하고 언론이 짜고 한다면서요. 지금 국민의힘이 그렇게 공세를 펼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민주당이 방어하는 것을 가지고 이게 정말 수사까지 갈 사안인지 모든 문제를 왜 검사들이 우리들의 생각까지를 다 확인해야 하나요? 이것이 옳은 절차라고 생각하시는 대통령실은
태도를 좀 바꾸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해명으로 끝냈으면 좋겠거든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그 화용론장 맥락을 봐야 하거든요. 그 사실은 공식적인 언급도 아니고 지나갈 때 자분과 섞인 소리인데 거기다가 자막을 미국까지 가로쳐서 붙인다라든지 바이든이라고 붙였던 건 제가 볼 땐 과했거든요. 왜냐하면 화용론장 맥락상 봤을 때 네. 아니 뭐 IRA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원하고 의원을 통과했거든. 국회에서 이미 미국 의회를 통과했는데 거기 예. 승인을 안 해주고 이런 맥락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 맥락이라는 게 우리가 2,500만 달러 내던 걸 1억 달러 냈다. 근데 국회에서 승인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근데 내가 연설을 주겠다고 했는데 안 해주면 내가 창피하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맥락을 보게 되면 사실은 그 분명하게 그 미국 의회를 겨냥한 건 아니거든요. MBC가 배포의 주체라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단 하나도 없는 상태고 그리고 바이든이라는 발언 자체도 마찬가지로 왜 대통령실에 확인 안 했냐고 하시지만 대외협력실에 확인했죠. 그때 대외협력실의 답변은 자 국익을 생각해서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고 했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 이제 엉뚱한 소리 듣고 이런 식으로 보도하느냐는 항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MBC가 뭐 다른 사람하고는 저 했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그냥 보도 전에 이게 지금 유출이 돼가지고 정치권에 들어가고 민주당의 예. 보좌관이 또 그걸 유포했단 말이죠. 라고 했을 때 도대체 보도가 되기 전에 이것을 유출할 사회적인 공익이 뭔지 모르겠거든요. 이건 분명하게 언론 윤리 관점에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예. 이건 누가 됐든 간에 이건 한번 짚어봐야 됩니다. 이제 해당 부분을 캡처해서 당연히 언론사마다 자기의 부장들에게 지금 이런 대화가 오고 갔고 대화 스크립트는 이렇다라고 언론사마다 동영상을 만들어서 자기 윗선에 보고를 하고 있었을 텐데 이러한 언론의 취재 행위를 전부 다 수사를 통해서 해결한다. 뭐 제가 말린다고 안 하지는 않을 테니까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자체적으로 진상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를 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해나갔는지 언론이 좀 알아서 해야 되죠. 사실 그 언론이 할 짓은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이. 예. 어디서 자체 진상 조사를 해야 된다는 그러니까 말씀이죠? 각자 언론사 내에서 아니 언론이 할 짓이- 짓이라고 생각하는 게 보통 언론사에서 이런 현장의 취재를 하면 풀이라고 해서 그 현장 스크립트를 다 취재를 해서 그런 내용들이 정치권을 포함해서 광범위하게 항상 퍼지고 있던 거라서 저는 관례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 민주당 의원총회 모두 이제 이 문제를 논의했는데 어느새 정치권 최대 쟁점이 됐네요. 국민의힘은 태스크포스까지 띄웁니다. 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는 MBC 편파 조작 방송 진상 규명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다라고 하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그동안 공영방송의 편파 보도는 과학기술정보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당 미디어 특위를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고 시정 노력도 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특정 노조와 야당이 입을 맞춘 듯 방송 장악을 주장하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히기도 했고요. ETF의 위원장은 삼선의 박대출 의원이 맡기로 했고 과방위의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을 포함해서 윤한홍, 윤두현, 최영두, 장동혁, 조수진 의원 등이 위원으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박진우 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당론으로 채택했군요. 네, 의원총회를 열어서 169명 의원의 만장일치로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당론으로 추인했습니다. 민주당은 박 장관의 해임 책임 사유로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 참배 취소, 한일 정상회담 굴욕외교 논란, 한미 정상 48초 조우와 미 의회 및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윤 대통령의 부적절 발언, 지난달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 방한 시 윤 대통령과 면담 일정 부재, 지난 6월 나토 정상회의 사전답사단의 민간인인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동행 문제 등을 꼽았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이 해임 건의안을 발의를 하면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됩니다. 예, 자 여기서 대통령의 비서거 논란으로 인한 이야기 국익 관점에서 봐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분이죠.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조경태 의원입니다. 예, 의원님. 네, 자 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 비서거 논란과 관련한 사안에 대해 법적 대응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고 이제 여당인 국민의힘이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입장을 했네요. 자, 이 부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요, 일단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사실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예, 과연 그 일부 언론 구체적으로 MBC라고 하지요. 그리고 이제 야당에서 과연 이걸 국익적 차원에서 이걸 바라다 봤는지에 대해서 저는 묻고 싶고요. 예, 또 하나가 좀 재미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지금 야당에서는
조금 전에 방송에서 나왔지만 박진 장관에 대해서 해임 건의안. 해임 건의안 내면서 거기에 보면 미국 의회와 미국 백악관에 대한 그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에 대한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과를 하라고 하면은 그 미 의회와 백악관에서는 특히 백악관에서는 뭐 I don't care 즉 아무렇지도 않다 그 문제 없다라고 하는데 예. 근데 정작 당사자가 아닌 야당에서는 왜 문제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꾸만 문제를 키우는지 그걸 묻고 싶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야당이 좀 더 성숙한 모습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야당이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그럼요. 야당도 우리 그 대한민국의 또 일원이고 예. 또 국정을 운영하는데 또 하나의 축이잖아요. 예. 그럼 대한민국이 어찌 보면 외교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만약에 겪는다면 그것을 한마음 한뜻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예. 정작 미국은 괜찮다고 하는데 우리 야당은 안 괜찮다 사과해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 과연 그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나라를 그 국익을 대변하는 정당인지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민주당과 MBC의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법적 고발 절차, 법적 문제도 제기할 그런 움직임이 있는 상황 아닙니까?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관련해서 사실 오늘 그 흥미로운 기사가 떴거든요. 예. 여기 보면은 그 애시당초에 제일 먼저 이 부분이 나오게 된 부분에 대해서 MBC에도 보니까 양심적인 그 세력이 있네요. 제3노조라고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제3노조에서 그 입장문을 발표하면서 민주당의 국회의원실의 그 A라는 선임 비서관이 9월 22일 오전 9시에 이 글을 올린 것이 출발점이 된 것 같아요. 예. 여기 보면은 이분이 글을 올리는 거 보면은 사실은 우리 그 사회자님도 아시다시피 한국에 있으면서 어떻게 미국의 상황을 이렇게 세세하게 알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 근데 이분이 최초로 올린 걸로 이렇게 지금 보여진다라고 오늘 그 어떤 인터넷판에 그 기사가 떴는데요. 예. 이분이 보면은 그 곧 뭐라고 표현됐는가면요. 더 중요한 것은 곧 보도됩니다. 하고 그다음에 또 이분이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은 MBC에서 아마도 이게 일단 MBC는 그 내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통령실에서는 비보도 업소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MBC는 내보낸다고 합니다는 답글을 달았거든요. 예. 그래서 어떻게 민주당의 어찌 보면은 그 의원도 아니고 비서관이 어떻게 이런 정보를 알고 MBC에서 그 기사를 내보낸다라고 이분이 그 글을 썼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MBC 제3노조에서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실이 파악돼야 된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비서관이 이제 기자 출신인 걸로는 드러났고요. 예, 기자도 보니까 좌파론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오마이뉴스입니까? 예, 정확하게는 어느 파인지 모르겠는데, 예, 아무튼 뭐 오마이뉴스 출신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좌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하여튼 오마이뉴스 기자 출신이라고 하지요. 예. 네, 거기 출신이 어쨌든 지금 현재는 비서관으로 있지요. 그죠? 그래서 민주당의 오마이뉴스 비서관이 있는 걸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그 의원님께 판단하시기에 그러한 상관관계를 보면 민주당과 MBC 간에 어떤 유착 의혹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할 수 있다라는 판단이신 겁니까? 아니, 이분이 글을 말입니다. 9시에 글을 쓰고 또 9시 17분에 쓰고 9시 20분, 9시 23분에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답글을 달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재미나는 게 있으면 또 뭐라고 표현됐는가 하면은 네, 저희 방송사 풀 취재단 영상에 잡혔다고 합니다. 하고 쭉 하면서 이분이 하여튼 이분이 그런 여러 가지 워딩한 기사를 그분이 이제 본인을 좌표 찍을 거 예상하고 해당 의혹은 사실 무근이라고 또 본인이 직접 입장을 밝히기도 해서요. 그래서 다시 또 이분이 사실 무근이라고 또 발표했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그러면은 제3노조를 어찌 보면 이 허위 사실 유포에 의한 것도 그걸 하셔야겠네요.
이거 그게 모든 걸 사실이잖아요. 의원님 법적으로 다 해결하기보다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꼭 아니, 제3노조를 법적으로 아, 저는- 명예훼손 고발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 만약에 사실이 아니다면은 제3노조가 크게 사고 친 거지요. 제가 봐서는. MBC 그렇습니까? 제3노조가 예. 제3노조가 크게 사고 친 거지요.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을 음흠. 지금 제3노조가 이야기했다면은 예. 저는 그 지금 신문에 나온 기사를 보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 내용이 사실이 아니면은 제3노조에 대해서 선임 그 비서관이 뭔가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근데 오늘 의원님이 또 SNS에 철저히 이 문제는 국익 관점에서 봐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국익 관점 어떤 의미였을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만약에 그 한미 동맹 관계가 그 균열이 나거나 훼손이 되거나 예. 또 이게 파기가 될 경우에 가장 타격을 입는 쪽은 우리 대한민국이고요. 또 어찌 보면 그것을 바라는 쪽은 또 어느 나라이겠습니까? 보통 한미 동맹을 지금 그 파기되길 바라는 국가는 북한이지 않겠습니까? 예.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국익적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이 문제를 좀 바라봐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아무리 언론이고 또 우리 야당이라지만 어쨌든 이런 부분에 어떤 외교적인 부분 또 안보적인 부분 또 국방에 대한 부분만큼은 한 마음이 되어서 좀 더 성숙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대통령이 순방 후 돌아온 다음에 관련 문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할 때 이게 이제 언론이 왜곡 보도했고 진상조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입장을 말씀을 하시면서 이게 야당과 언론계가 더 좀 뭐랄까요 자극이 된 상황이 아닌가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앞서 어느 방송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2002년에 보면은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부산시장 그 지원 유세 가가지고 당시에 그 시장이었던 그 안상현 시장이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분 표현을 할 때 안 시장이라고 표현을 좀 약간 경상도 발음으로 좀 세게 했는데 이것을 A쌍으로 이렇게 그 일부 주요 그 언론에서는 다뤘거든요. 예. 그 당시에 또 보면은 이게 안 시장이라고 주장한 분들도 계시고 A상이라고 주장했던 분들이 계셨거든요. 예. 근데 이게 명확하지 않는 부분을 이걸 활자화해가지고 A상이라고 AX를 해가지고 마치 아주 욕설 비슷한 말을 쓴 것처럼 해가지고 당시에 그 노무현 후보 그때 후보 시절이었거든요. 예. 상당히 곤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언론이라는 것은 예. 어떤 불명확한 그 내용을 가지고 이것을 사실화시키는 것은 매우 저는 잘못되었다 생각하거든요. 예. 언론은 사실 그 우리 사회자님들은 어떻게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예. 이번에 그 YTN에서는 앵커가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여러 번 들어봤지만은 어떻게 하면 이 말로 들리고 어떻게 하면 이 말로 들리고 또 어떻게 하면 저 말로 들리더라 하면서 예. 상당히 마법적으로 들리더라 이런 이야기를 표현했거든요. 예. 자, 이런 상당히 좀 듣기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게 들리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마치 그 사실인 것처럼 적시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바로 말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말한 사람 윤석열 말한 대통령.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말한 사람이 그런 말을 안 했다라고 하면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럴 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말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명확하게 안 했다고 말씀을 안 하셨고, 그러니까 왜곡 사실과 다른 보도를 했다 이렇게만 말씀하셔가지고. 그래서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조금 더 그 명확하게 예. 그 말을 했는지 바이든이나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예. 저는 그 부분은 좀 확실하게 좀 짚고 넘어갔으면 의원님 좋겠습니다. 짚어가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는 헷갈릴 수 있지만 국회 이 새끼들은 확실하게 하신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 표명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닐까 그 싶은데요. 부분도 이게 그 선우가 바뀌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까지는 그 일부 그 MBC지요. 네. 일부 그 방송과 또 야당에서는 국회에서 이 새끼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바이든이 쪽팔리겠다 이렇게 표현한 거 아닙니까? 예. 저는 그 문맥상 그 국회라는 것은 지금 야당과 MBC에서 이야기하는 국회라는 것은 어디를 말합니까? 미국 의회를 말하는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막에 나온 표현을 말씀하시는 거죠, 의원님? 아니 지금 예. 말씀하신 지금 조금 전에 옆에 계시는 우리 예.
예, 그 대통령실에서는 말씀하신- 어쨌건 한국 국회를 겨냥해서 그렇게 표현했다고 김은혜 수석이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면 어떤 말을 좀 믿습니까? 그러면 저는 청와대 김은혜 수석의 말을 믿으려고요. 그렇다면은 애시당초 바이든이라는 말은 잘못된 거지요. 그죠? 그러니까 국격을 훼손시키고자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예. 그 표현을 야속히 자박을 내보낸 그 언론과 그 더불어민주당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집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사과는 왜 안 합니까? 아, 이 민주당. 부분이 먼저 예. 해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저는 하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먼저 해명이 돼야만이 구자가 한국 국회인지 또는 미국 국회인지 미국 의회인지가 저는 나올 수 있다. 예. 그런 생각을 하죠. 알겠습니다. 네, 의원님 시간이 다 돼서요. 여기까지 오늘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그 저희가 뭐 어떤 단어 얘기는 그만하고요. 그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권 이 부분 추진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진 작가님부터. 굳이 또 이렇게까지 가야 되나 싶어요. 예. 이런 사안 가지고 뭐 드러난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지금 이렇게 끌 사안입니까? 해임권이니까 잠깐 아니다. 미국에서 이 사안을 중요하게 봅니까? 아니거든요. 그냥 해프닝이거든요. 역대 정상들 이런 실수도 합니다. 모든 나라 정상들이 넘어가거든요. 예. 이걸 가지고 그럼 일주일 넘어서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막 랠리를 끌고 뭐 장관의 힘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저는 김 소장님.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위기. 예, 저는 9월 15일에 김태호 안보실 제1차장인가요? 김태효.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을 하겠다라고 흔쾌히 동의했다라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래서 전기차 문제도 해결하고 한일 관계 개선도 하겠다라고 말해서 그런 줄 알고 기다렸던 것이거든요. 근데 한미 정상회담은 48초.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은 그 주일본 대표부에 찾아가서 굴욕적으로 한 부분에 대해선 누군가 책임을 져야죠. 대통령실은 이게 아무 문제 없다고 생각하시는 건지 다시 한번 좀 되묻고 싶습니다. 그 외교가 왜 실패했는지 좀 따져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그럼 IRA 이거 사실 하기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의회에서 통과가 됐기 때문에 기껏해 시행령 이때 좀 잘 봐달라 요 정도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일본과 정상회담 이런 것들 사실 만나서 우리가 들고 갈 카드가 아직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분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렇게 정상회담 자체를 성과로 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 정부에서 무리하게 발표를 해버린 거고, 그러다가 결국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한 건데, 이런 것들을 다시 반복되지 않게 짚어주는 게 비판의 올바른 길이라고 봅니다. 예. 자, 마지막 하나 이슈만 더 보죠. 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이 오늘 헌법재판소에서 있었는데 한동훈 법무장관이 직접 변론에 나섰군요. 네, 한동훈 장관은 선을 넘었다. 대한민국에서 이 정도는 안 된다. 멈출 수 있는 곳은 이제 헌법재판소뿐이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검수완박 위원 논란의 큰 쟁점 두 가지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예. 윤영배 의원의 민주당 탈당 논란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토론의 기회를 없애고 다수결의 원리를 위반했다라고 한동훈 장관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직접 수사권을 보장하는지 여부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이 법률은 헌법상 검사의 수사와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예. 자, 국회 측은 이제 합헌을 주장하고 있고 경찰도 법무부 검찰과는 다른 의견을 내고 있네요. 네, 경찰은 현행 헌법으로 도출되는 검사의 지위는 독점적 영장 신청권뿐이라면서 나머지 지위는 법으로 부여된 권한에 불과하다고 반박을 의견서를 통해서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리고 국회는 민영배 의원의 탈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주장에 대해서 국회의원의 탈당은 독자적 판단에 따라 이뤄진 결정이라고 반론을 해왔고요. 예. 오늘 변론에서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에게 권한쟁의 심판의 청구인 자격 혹은 능력 이런 것들이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검사 수사권 제한으로 침해되는 장관의 권한이 없고 검사는 헌법상 국가기관이 아니라서 당사자가 아니라는 취지였습니다. 예. 자, 일단 오늘 첫 번째 공개 변론이었는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진 작가님부터. 뭐 헌법재판소에서 알아서 판단해야 될 문제죠. 예. 그러니까 검수완박법에 문제가 있거든요. 뭐 수사실무
전혀 이제 동떨어진 이거 자체가 뭐 법리에 대한 이해 또는 수사 실무에 대한 이해 여기에 바탕에 추진된 법안이 아니라 예. 검찰은 나쁘다. 근데 그들이 가진 거 모든 걸 뺏어야 된다. 그들부터 칼을 뺏어야 된다는 상당히 정치적인 동기에 의해서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에 법안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예. 그 법안이 과연 헌법에 위반되느냐 안 되느냐는 따져봐야 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우리가 지켜봐야 된다고 봅니다. 김 소장님. 예, 진 작가님 이제 검찰이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법을 만드는 문제를 지적하셨는데 같은 의미에서 한동훈 장관이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서 위헌이라고 하시는 주장.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가 대통령님께 정말 충심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이젠 정치인이시잖아요. 정부직 공무원이고 그러면 정치인을 범죄자 혹은 피의자 혹은 예비 피의자로 보지 마시고 정치라는 영역에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그런 시선도 좀 가지시는 게 물론 항상 수사하면서는 피의자인 범죄자인 정치인들만 보셨겠지만 좋은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헌법상 검사의 수사와 소추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되기 어렵도록 제한해서 이게 이제 사유잖아요. 예.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국민을 위한 기본권 보호 기능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가 이제 한동훈 법무부 쪽 장관의 주장. 예. 주장입니다. 예. 저는 앞에 부분은 상당 부분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거든요. 예. 근데 이게 이제 뒷부분이 과연 인정될지는 좀 다른 문제라고 봐요. 예. 뭐 관련 이제 변론은 계속 진행될 것 같아서요. 자, 오늘 토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수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